박근혜 대통령 오늘 유엔 창설 70주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16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교 전쟁으로 불리고 있죠. 박 대통령 국제사회 앞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뜻깊은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유엔 총회 하면 전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다자 외교의 꽃이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번 유엔 총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유엔 총회가 70회의 그 유엔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꺾어지는 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0번째 유엔 총회고, 또 하나는 이번 유엔 총회가 16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자 외교가 그야말로 만개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의 정상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더하기 미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모든 정상들이 참가하는 회의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회의는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자 외교가 그야말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일정을 보니까 26일에 유엔 개발 정상회의하고 29일 날 유엔 총회 때 이제 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그렇습니다. 물론 행사 일정도 많은데 주요 일정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할까요? 지금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박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또는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예방 외교 차원에서의 북측에 대한 그 한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표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종전에 비해서 좀 수위 높은 메시지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이 그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국 통신사 한 곳과 회담을 그 대화를 한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국이 앞장서겠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다 꺼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번에 그 유엔 외교 무대에는 결국 박 대통령이 북한의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저지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외교 활동이 중요하게 그 전개될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마을 외교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 국제사회 공조,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이제 인터뷰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보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어떤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안이 나온 것을 보면 지금 4개 정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작동 범위 내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도 결의안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반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그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국제적인 공조, 이걸 통해서 북한의 그 고강도 무력 시 이런 것들은 그 막아내겠다, 또는 그런 행동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들, 특히 중국, 미국 정상, 시진핑 지금 총서기도 지금 뉴욕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그런 정상 외교를 통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실험은 물론이고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 역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움직임을 요즘 보면은 CNN의
그 미사일 위성 관제 지원서를 또 공개하기도 하고 또 동창리 발사대에 뭐 가림막을 씌운다든가 등등. 그리고 또 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한다. 뭐 이렇게 좀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아직까지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그런 그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은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발사 의지를 지금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통해서는 지금 이런 방구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북한이 대외용, 외부와의 긴장을 조성 또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수도 있다 또는 핵실험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꺼내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정상회교랄지 이런 것에 북한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시키면서 판을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이런 차원의 현재까지 행보다. 그렇게 본다면 장거리 로켓 발사의 움직임이랄지 이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상황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내용으로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TV의 발사를 언급한다 그러면 실제로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북한이 그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장거리 로켓 발사하겠다.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발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보면 북한이 북한 내부를 향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예외 없이 행동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이제 기조연설이 박 대통령 뒤에 이틀 뒤에 이제 10월 1일로 잡혀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북한도 여러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 이수용 외무상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엔 연설을 아마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그 대북 언급 수위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면 북한도 거기에 맞받아치는 그런 형태로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엔 무대를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평소에 자신들의 주장, 이것이 인공위성이고 주요 국가들이 다 인공위성 발사하는데 왜 북한만 못하느냐 이런 논리를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고 핵실험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가능성들을 흘리면서 북한이 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끌려가지 않는다. 북한이 나름대로 상황들을 자신들이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그 행보를 펼치고 또 이수영 외무상의 표현들은 매우 강한 표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박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하나 또 관심이 눈길이 가는 부분이 제재, 저질,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러면 그 대가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충분히 아까 우리 4차 제재까지 갔다고 있고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고강도 제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이 작동하는 이 과정에서 웬만한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는 이미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 강도 높은 제재의 방법은 북한 해안 봉쇄랄지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무력 충돌이 그렇습니다. 그건 뭐 거의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뭐 가기 어렵다고 보고 경제 제재를 보다 강하게 북한에 하는 특히 금융 제재를 다시 그 칼을 꺼내 들으면서 북한의 주요 그 대외 무역하는 기업이랄지 또는 그 공장들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서 그 금융 제재를 가하는 과거에도 이제 금융 제재에 북한이 굉장히 아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금융 제재를 강하게 가하는 쪽에 그런 제재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박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그러니까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미중 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오늘 발표가 났는데 한일 외무장관 회의도 있고 다채널 여러 채널이 가동되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이 어떤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어떤 메시지를 낼까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지금 눈과 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공통의 입장을 어느 수준에서 발표하느냐. 그동안은 보면 미국은 강성, 중국은 연성. 그러니까 중국은 좀 가볍게 북한의 솜방망이 형태의 제재를 이야기를 해왔고 미국은 강한 제재를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동안 3차례 핵실험을 보면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중국도 북한의 그러한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지금 계속 지금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미중의 입장이 지난번 3차 핵실험까지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대북 압박 수위보다 좀 높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표현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러한 북한의 행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방 외교 차원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조율되는 그 내용이 좀 더 과거보다는 좀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그 단어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박 대통령의 방중 이후의 성과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방중 이후의 과정에서 한국, 중국 최고 당국자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방중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얼마만큼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이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계속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북한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분명히 또 하나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또 박 대통령의 언급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좀 예상돼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간의 관계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뭐 10월 말 11월 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일본의 이번에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이 안보법제, 안보법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평화헌법을 거의 뭐 헌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일본의 그런 우경화 또 군사 대국화 이 부분에 대한 그 부정적 시선을 또 우리가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고민들이 한편으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하고 뭐 이런 일련 흐름에서 한일 간의 그 정치적인 부분 또는 한일 간의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한일 관계는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 정서도 그렇고 또 일본의 지금 뭐 우경화된 법제화랄지 이런 과정들에 대한 우리 측의 문제 제기는 또 그대로 또 강하게 일본에 제기돼야 될 것이고 중국도 역시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과 또 하나 한일 간의 실리를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 또 한일 간의 관계를 또 풀어가야 될 중장기적인 과제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 풀어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 방문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